안녕하세요. 저는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 대전 충청지역 의학학 계열 온라인 설명회를 담당하게 된 대전 대입지원단 교사 최성용이라고 합니다. 올해에도 대전 지역의 수험생분들과 수험생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의학학 계열 입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설명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대전 지역의 작년 의학학 계열 지원 사례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입시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순서는 첫 번째로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저희 충청 지역에 있는 7개의 의과대학인 충남대, 충북대, 순천향대, 을지대학교, 건양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단국대학교 순으로 주요 전형 사항과 전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충청 지역에 있는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요약식으로 짧게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사제 전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의사제 전형은 이미 많은 곳에서 공개가 되었다시피 지역의료 필수 의료 서비스의 어떤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신설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충청 지역을 포함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권의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조건부 의사 면허 취득이라고 해서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의대 입시 대비 제한점이 걸리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의사 전형 첫 선발 시행해로 올해 같은 경우 전체 총 490명이 선발이 되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지만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진료권과 광역권 전형 중에 광역권 전형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역권으로 충청 지역에 있는 의대 광역권에 총 34명을 선발하는 각 학교의 전형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34명은 이제 정시 전형을 포함한 TO라고 할 수가 있겠고, 뒤에서 안내드리겠지만 이번 수시에서는 총 7개 대학 30명이 지역의사 전형으로 광역권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사 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 같은 경우 중학교를 충청권에서 졸업하고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대전 충청 지역의 의과대학에서 광역권 지역의사 전형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총 7개 대학이 있고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은 대전 충남 지역은 건양대, 단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학교가 있고, 충북 지역으로는 건국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두 학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지역을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 지역 소재 2개 대학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는 경우 충북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되고, 대전 충남 권역에 있는 5개 대학의 지역의사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에 대전이 아닌 충남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그 10년 의무 복무 제한점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전형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은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권과 광역권 전형을 모두 포함해서 충청권 7개 의과대학은 총 118명이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중에서 대전 지역 수험생들은 광역권 범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총 34명을 모집하는 광역권에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가 정시 전형에서도 지역의사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시 전형만 생각한다면은 30명을 뽑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충남대 8명, 건양대 1명, 순천향대 6명 등 7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 전형에서 올해 뽑는 수시 인원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표의 숫자는 광역권 전형에 대한 수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지역의사제 전형에 대해서 7개 충청권 의과대학의 수시 지역의사 전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표를 같이 볼 텐데,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유형으로 서류평가 100% 유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3합 6등급이고, 다른 일반적인 충남대학교의 다른 이제 의예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조건과 유사하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을 반드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 탐구 두 과목의 평균값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제가 일반적인 다른 전형과의 비교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정량평가 100% 전형으로 총 광역권에서 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역시 충북대학교의 일반적인 의예과 다른 전형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수험생들이라면은 충남대학교나 충북대학교 지역의사 전형을 한 번쯤 고려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권 선발에서 한 명을 뽑게 되는데, 건양대학교는 다른 의예과 전형, 많은 다른 이제 의예과 전형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뽑는 것 대비 이 지역의사 전형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로 설정을 올해 해놓았고요. 서류평가 1단계 서류평가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건양대학교도 3합 6등급을 평균적으로 지역의사 전형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의 의학과를 보시면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데, 이제 교과 전형에 면접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역권으로는 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3합 6등급으로 역시 위에 있는 3개 대학과 유사한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상세 조건이 조금씩은 다르니 화면에 있는 표를 혹은 각 대학별 모집 요강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점으로는 이 교과 전형에서 총 10배수를 선발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의 영향권이 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을지대학교는 광역권에서 한 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뒤에서 을지대학교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지만, 을지대학교의 다른 의예과 전형과 전형 방식이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을지대학교는 조금 다른 대학의 지역의사 전형 대비 좀 다른 게 접근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권 선발에서 4명을 선발하고 역시 종합전형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1단계에서 5배수를 서류평가로 5배수를 면접 대상자 선발한 후에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또 단국대학교는 이제 다른 6개 지역의대와 다르게 진료권과 광역권 선발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인데, 대전권학 수험생들은 광역권으로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광역권 같은 경우는 3합 5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진료권 대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없는 진료권의 경우에는 1등급 하향된 3합 6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향대인데요. 순천향대는 광역권 선발에서 이번 수시 모집에서 6명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교과 전형에서 총 3배수를 1단계 교과 정량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역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체적으로 3합 5등급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각 대학별 동일대학 의학학 계열의 여러 전형과 비교를 해본다면, 충남대학교의 지역의사 전형 같은 경우에 수의대 교과 전형, 충남대 수의대 교과 전형 혹은 충남대 약대 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요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북대학교도 충북대학교 약대의 교과 전형과 교과 전형에 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양대학교인데요. 건양대학교는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건양대학교의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요구하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도 건국대학교 내에 있는 의예과 다른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비교한다면은 한두 단계 내려와 있는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을지대학교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안내드렸던 것처럼 을지대학교의 다른 교과 전형에서 요구하는 의예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에 이제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경우 광역권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광역권은 3합 5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단국대학교의 치의예과 지역인재 전형,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종합전형에서 의대 치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수준과 유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향대는 3합 5등급을 요구하고 지역의사 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순천향대의 다른 전형과 이제 비교해 보신다면 차이점이 바로 표상에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지역의사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의학학 계열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 이 내신 성적과 종합전형에서의 서류평가 요소 외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이제 그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전 지역에서 수능을 응시한 수능 데이터 약 8,000건 일반고 당시 일반고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약 8,0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수학을 수학을 포함하고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값을 활용했을 때 상위 세 과목 합산값을 먼저 보시면은 충남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3합 4등급 이하를 맞춘 학생이 작년에 45명이 있었고요. 이제 누적 인원 방식으로 간다면은 5등급 이하로는 98명, 그리고 6등급 이하로는 16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등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대학교 지역의사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입시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적분 기하 및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값을 활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학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과 같은데 사실 크게 큰 차이는 위에 수학 필수 포함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의 제한이 없이 상위 세 과목 합산을 값을 보는 경우에 탐구 두 과목 평균값과 탐구 상위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에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수치처럼 3합 4등급, 5등급, 6등급 이내의 인원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학이라든지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한데, 뒤에서 다루는 약대라든지 수의대, 한의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선택 과목의 어떤 제한점들이 많이 풀려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선택 과목 조합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어떤 충족 인원 수, 분포도 변화도 제가 간략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7개 의과대학에 대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위주로 해서 주요 전형 및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의 전형별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크게 없는데, 먼저 지원 자격이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 의대를 포함해서 의대, 약대, 간호대의 경우 왼쪽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2027학년도 지원 자격에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만 좀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전형 명칭의 변화가 있는데, 이건 충남대 의예과뿐만 아니라 충남대 모든 학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1 일반 전형이라고 운영되던 전형을 올해 이제 서류평가형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1 면접전형이라고 명칭이 변화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전형 방식은 변화가 없이 전형 명칭만 변화된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사제 전형의 신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수시에서 지역의사 전형을 학생부 종합 2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선발을 해서 광역권 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진료권까지 포함하면 총 2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볼 텐데요. 교과 일반 전형과 교과 지역 인재 일반 전형이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게 되는 전형 중에 하나인데, 전교과 반영으로 교과 100% 방식으로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합 4등급으로 수학을 반드시 포함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하게 됩니다.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값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족시키기 좀 어려운,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저소득 전형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 전형에서도 종합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각각 올해 14명과 6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면접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면접을 실시하고, 종합 전형 서류평가형의 경우에는 서류 100%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서류평가 요소의 경우에는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을 모두 대학별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 교과 전형보다 1등급 하향된 3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 전형 중에서도 종합2 지역인재 전형인데, 뒤에서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대전권 수험생들은 이 종합2 전형, 지역인재 전형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종합전형 면접형과 동일하게 서류평가에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으로 올해 신설된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권에서 총 8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 이 전형은 서류 100%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면접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학생 종합전형과 저소득층 학생 종합전형이 있는데요. 대전 지역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충남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의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모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해당 전형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작년에 이제 그 대전 지역에서 충남대학교 의대, 약대, 수의대를 지원했던 그 수험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 충남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반영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4등급부터 6등급 때까지 3합 4등급부터 6등급 때까지 어느 정도의 인원 분포가 있었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대 교과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수학 포함 3합 4등급, 종합 지역인재 2의 경우에는 3합 5등급, 약대 지역인재 교과전형의 경우 3합 5등급, 수의대 교과 지역인재는 3합 6등급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각 인원이 왼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지원을 했는데 4등급 이하, 5등급 이하, 6등급 이하, 그리고 6등급을 넘어선 학생들의 각 구간대별 인원수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의사 전형 같은 경우 아까 3합 6등급을 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각 전형별 모집 단위별 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3합 6등급을 만족하는 수험생의 비율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충남대 약대를 지원하는 지원자 풀의 한 절반 정도가 지역의사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그룹대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이제 의학과 종합 지역인재라든지 교과 지역인재를 쓰는 수험생들의 대다수는 지역의사 전형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 전형이 이제 일부 전형에서 있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충남대학교 의예과 면접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실시를 하고요. 평가위원 2명이 수험생 1인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제 면접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예상 질문들을 준비해서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이제 예상 답안들을 미리 준비해서 간다면은 좀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세부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 계열적합, 사회적 역량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충남대학교 의예과 이제 그 기출문제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뭐 평이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의대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그냥 뭐 확인하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위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을 지원할지 유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입시 결과를 이제 볼 텐데요. 작년도 대전 지역에서 이제 각 충남대학교 의예과에 각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 수가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뭐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25명을 뽑는 전형에서 대전 지역 학생들이 총 71명의 수험생이 지원을 했고요. 그 외에 그 다음으로 많은 지원자가 보이는 그룹은 지역인재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56명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보시면 지원자, 합격자 그리고 불합격자 그룹의 어떤 최고치부터 최저치까지 대략적인 분포들을 제가 좀 기재를 해놨는데,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사실 뭐 충남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산 점수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만 가지고도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 대전 지역의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충남대학교에서 공개한 70% 커트라인인 뭐 1.13등급 혹은 충남대학교는 최종 등록자의 마지막 커트라인까지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크게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인재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자 대비 합격자의 성적 분포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 56명의 대전 지역 지원 사례가 1.0등급부터 다양하게 분포를 했는데요. 실제 합격자는 이 중에 한 16명으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지원자 대비 합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전체적인 성적 분포도가 약 1등급에서 한 1.18등급 이내의 등급의 내신 등급을 기록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를 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부분에서 큰 변경사항은 사실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사제 전형이 신설된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사 전형을 수시에서는 교과 100%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전형이 단순합니다. 그냥 자신의 환산 점수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여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광역권에서는 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모집 인원은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는 큰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일반, 지역인재, 그리고 지역의사 전형까지 모두 교과 100%로 운영을 하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다릅니다. 일반 전형은 3합 4등급, 지역인재 교과 전형은 3합 5등급, 그리고 지역의사 전형은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선택 과목의 조항이 충남대학교와는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기 정리된 표를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의 전형의 경우에는 특정 이 해당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수험생이라면은 뭐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종합 1전형, 2전형 모두 선발 인원의 변동사항도 없고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류 100%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종합 1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 2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3합 5등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지역 수험생들의 경우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리된 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충북대학교는 면접을 따로 실시하는 전형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역시 충북대학교 의예과의 주요 전형에서 이제 그 전년도 대입 정보 포털에 공개된 대학별 입시 결과 및 대전 지역의 전년도 지원 사례를 볼 텐데, 역시 충남대학교와 유사하게 지역인재 전형에서 많은 지원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충북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가 12명의 선발이 있었는데요. 이 대전 지역에서만 수험생 24명이 지원을 하게 해서 충북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보유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합격 사례들의 성적대가 실제 충북대학교 환산 등급 기준이기 때문에 보시면 1.00 등급부터 1.29 등급 정도까지가 지원자 풀이 구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합격자의 최고 등급은 뭐 당연히 1.00 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1.09 등급까지가 합격한 사례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공개한 70% 커트라인 1.04보다 조금 더 뒤에 학생, 아마 충원합격 70% 컷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충원합격의 사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정 실제 작년에 대전 수험생의 경우에는 한 1.09 등급까지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그 대전 지역에서는 한 명만 각 전형별로 한 명씩만 지원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 불합격자 사례 등급에 제가 그 해당 지원 사례 등급까지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종합전형 원의 경우에 전년도의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가는 수준까지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서류평가에서 정말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좀 합격이 좀 어려운 전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순천향대학교 의대를 안내드릴 건데요. 이 순천향대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군 중에서 우수 3개 교과 조합을 활용해서 성적 산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험생은 국어, 수학, 영어 조합이 강하면은 국수형 성적 방식을 선택하고 국영과가 잘 나오면은 국영과의 어떤 조합을 선택해서 우수 산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군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이 점수 산출에 활용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3과목만 반영을 했지만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5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에 있는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적 산출에 활용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적 산출에 사용되는 과목 수 자체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참고하시면 안 된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사제 전형 신설이 역시 있고 광역권은 6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전형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이 교과 의수 전형과 충청 지역인재, 충남 지역인재 전형에서 조금씩 그 증원이 있는데요. 특히 충청 지역인재 전형에서 전년도 대비 10명을 증원해서 선발을 하는데, 대전 지역의 수험생들의 경우 충남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할 수 없지만 충청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고, 이제 모집 인원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역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전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 우수 충남 지역인재, 충청 지역인재 모두 4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수험생들, 특히 재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맞추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을 모두 이해 대학을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11월 수능을 볼 때까지 4과목을 모두 좀 꾸준히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역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3합 5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나머지 교과 전형들이 교과 100%로 선발하는 것과 달리 지역사 전형의 경우에 교과에서 3배수로 선발을 한 뒤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일반 전형, 충남 지역인재 전형, 충청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기회균형 전형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먼저 다 서류 100% 평가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이제 미적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적용하지 않는 만큼 이 서류 100%로 평가되는 전형의 특성상 의대 선발 과정에서 있어서 그 서류평가 요소에서 굉장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수험생들만 지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참고로 대전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충청 지역인재 전형을 좀 쓸 수가 있는데, 이 종합전형에서의 충청 지역인재 또한 전년도 대비 7명이 증원된 20명을 선발한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10분 내외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해드렸던 뭐 충남대학교 의대의 뭐 면접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기존의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활용하고 있던 여러 의대의 기출 문제 자료들을 같이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은 면접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의 지원 결과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이 대학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대전 지역의 수험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에서 많은 지원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 지역인재 중에서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각각 23명과 21명을 전년도에 지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최저 수준이 1.10 등급인데 이게 환산 등급 기준인데요.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와 올해의 경우에 이제 그 환산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그 교과목의 반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실제로 아마 일부 교과군에서 전교과를 반영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내신 수치가 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21명이 지원을 하면서 이제 1.0 등급부터 한 1.37 등급까지의 지원 분포들을 보였는데 총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의 수치인 9명이 대전 지역에서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고에서 9명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 합격자의 사례 범위가 1.0 등급부터 한 1.23 등급 정도까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일반 전형에서는 10명을 뽑는 모집 전형에서 대전 지역에서는 전년도의 경우 1명의 지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1.00 등급,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 1등급의 학생이 한 명이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을지대학교인데요. 을지대학교의 경우에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을지대학교 역시 지역의사 전형이 신설된다라는 점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서 총 6명의 TO가 있는데 이 중에서 대전 지역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광역권 TO는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교과 전형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5명 선발이 있고요. 지역의료 인재 전형, 일반형 전형이 있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표 영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지역의료 인재 일반 전형, 지역의사 선발 전형 모두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 그런 자신감 이런 거에 따라서 전형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을지대학교의 경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역시 세 전형이 모두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을지대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지역의료 인재 전형으로 합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낮춰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교과에서 농어촌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이 있는데 농어촌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 지역 수험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 100% 평가로 종합전형 형태로 2명을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료인재 특별형 전형이라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의료인재 특별형 전형의 경우에는 충청권에서 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100%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 2합 4등급 탐구를 포함해서 2합 4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의 경우에는 탐구 영역 응시하는 경우에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는 세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과학탐구 선택과목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을지대학교 의예과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대전에 있는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는 면접이 실시되는 전형이 없기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대전 지역의 주요 입시 결과인데요. 전년 역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많은 지원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지역인재 일반 전형에서 24명을 선발하는 전년도 전형에서 약 65명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을지대학교 환산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100% 방식으로 진행해서 합격자 수가 총 15명이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 을지대학교 기준으로 1.05등급부터 1.38등급까지 합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합격자 사례가 대학 대입정보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최종 등록자의 70% 위치와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을지대학교 기준으로 환산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지역인재 일반 전형을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양대학교인데요.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올해 지역의사 선발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이 차이점인데 광역권은 수시에서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양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선발을 이제 하게 되고요. 세부적인 전형별 모집 인원 및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교과 일반 최저 전형과 교과 지역인재 최저형 전형은 교과 100%로 해서 환산 점수 순위에 따른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다른데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상합 4등급,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상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이 지원이 가능하고 선발 인원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전년도 사례 결과 때 보여드리겠지만 대전 지역의 수험생들은 주로 건양대는 거의 지역인재 최저형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과목의 경우에는 건영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 및 과학 교과에서 최고 6과목을 활용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단위수만 적용하게 되는데, 이 건양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에서 반영 과목에 대한 75단위 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환산 점수 산출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은 일반적인 3학년 1학기까지의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75 단위 시간은 웬만하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지역인재 면접 전형이 있는데 1단계에서 교과 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후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사 전형에서는 광역형 선발 1명이 이루어지고, 1단계에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실시되는데 이 서류평가에서 5배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면접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5배수 내에서 면접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상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 의학과의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의 최근 3개년 경쟁률도 보시면은 이 전형이 3배수로 면접을 선발하는데 최근 3개년간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내외를 보통 일반적으로 보였고, 2년 전에는 8.9대1 정도까지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지역의사 전형을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역인재 기초형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는데, 이 농어촌 전형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 지역인재 기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중에 해당하는 전형 자격이 있다면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상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1단계 교과에서 5배수 선발 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접 전형, 건양대 같은 경우는 일부 전형에서 이제 면접이 실시되고 있는데, 건양대학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이제 MMI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면접 준비 자료를 먼저 확인한 후에 답변 준비를 한 후에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3영역에서 각각 이제 평가를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접실을 들어가면서 이 3개 항목을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건양대학교에 이미 기출문제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기출문제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성 영역에서는 이렇게 보건소 혹은 병원에서 예방접종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시문을 주고, 이에 대해서 뭐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면접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의 이제 그 인성 영역을 평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전 가능성도 전년도 뭐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제시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왔는데, 이런 제시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아래 내용과 같이 이제 아래 내용과 같은 실제 면접 문항 질문을 물어보면서 답변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건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시를 준비하시면서 건양대 면접을 봐야 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인데요. 이제 발전 가능성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이런 제 면접 문항 일부 내용을 가져왔는데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신설된 지역의사 전형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 실시되는데, 이 지역의사 전형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입학처 모집 요강에 따르면은 지원 동기나 향후 학습 계획 등을 질문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동기를 묻겠다고 지원 동기를 물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성격까지 고려해서 이제 아마 그 의무 복무에 대한 내용들도 질문으로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사 전형을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후에 의무 복무하는 10년 동안 어떤 의사가 될 준비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동기도 스토리를 잘 구성해 놓는다면은 면접에서 좀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양대학교의 전년도 대전 지역 수험생들의 어떤 그 지원 사례인데요. 교과 일반 전형에서는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원 사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전 수험생들은 교과 지역인재 최저형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 20명 선발에 50명의 대전 지역 지원자가 있었고요. 뭐 교과 100%이기 때문에 환산 등급 기준으로 보시면은 합격자들이 총 17명이 있었는데, 건양대학교 기준으로 1.00 등급 환산 등급부터 1.12 등급까지 합격자의 사례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합격자의 최저 사례인 1.12 등급이 지역인재 전년도 최종 등록자의 70% 커트라인 수치와도 거의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면접 전형의 경우에 전년도에 뭐 한 명의 지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해당 사례는 이제 불합격한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고, 내신 성적 수치는 참고로 제가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넣어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건국대학교도 크게 변화된 점은 없고,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라고 한다면 지역의사 전형의 신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광역권에서는 총 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각 전형별 특징을 보겠는데, 이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 추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4등급의 과탐 2과목 평균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 3합 5등급의 과탐 상위 1과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상대적으로 지역인재 종합 전형이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대전 지역의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 대한 좀 자신이 좀 없다면은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충북형 전형이 있고, 이제 올해 신설된 지역의사 전형이 있는데, 이 지역인재 충북형 전형의 경우에는 사실 대전 지역 수험생들은 이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 전형 같은 경우 보시면은 광역형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10배수의 선발이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굉장히 많은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라는 건데, 따라서 일단 지원하게 되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면접 대상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아마 큰 변별력을 주려고 이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들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탐구는 상위 1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에서 뭐 지역인재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충청 지역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및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수험생들은 해당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고, 역시 1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선발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이 이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제 면접에서 어떤 것들을 묻느냐?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충북형 전형, 지역사 전형, 지역인재 기초생활 및 차상위, 그리고 농어촌 전형까지 해서 이 범위에서는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평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 소통, 융합적 탐구, 창의적 혁신, 글로컬 리더 영역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기출문제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의 경우에는 재시문 면접에서 이제 의사의 번아웃을 주제로 한 재시문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제 이 재시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공통질문 정도로 해서 의사의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든지 혹은 그와 유사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면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종합전형인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및 재시문 기반 면접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가 역량은 아래와 같이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역량, 발전 가능성 역량이 있는데, 앞에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학의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질문들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생활기록부 자신의 생활기록 3학년 1학기까지 재학생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서 해당 인성 부분이라든지 학업 역량 이런 부분에 어떤 예상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 보시고 답변 준비를 하신다면은 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년도의 건국대학교 지원 사례를 보시면 이 종합전형에서는 종합전형 자기추천 전형에서 4명을 선발을 작년에 했는데, 대전 지역에서는 지원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 9명 선발에 대전 지역에서 32명의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합전형인데 이제 합격자의 분포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2등급대 1.26등급부터 해서 1.34등급 정도까지의 합격자 사례 분포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예과 중에 이제 마지막 학교인 단국대학교인데,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큰 특징으로는 이제 올해 의대와 치대에서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요. 지역의사 전형이 이제 신설되었다는 건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역권에서는 총 4명의 선발이 있습니다. 전형을 보시면은 먼저 교과 전형에서 지역 메디 바이오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전형에서 점수 선출하는 방식에 조금 일부 변화가 있는데, 전년도 교과 100% 전형에 교과 100% 방식에서 교과 95%에 출결 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미인전 결석이 6일 이상부터 감점이 들어가는데, 아마 의예과를 준비하는 의학학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그룹의 특성상 미인전 결석이 보통 6일 이상 기록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의예과 지원 그룹에서는 큰 어떤 차이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이제 교과 95% 영역 내신 성적에 의한 환산 점수에서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 합격자 그룹이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지역 메디 바이오인재 전형의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3합 4등급 수학 포함 3합 4를 요구하고 있고, 과학탐구 2과목 평균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는 DKU 면접형 전형이 있는데, 서류평가 1단계 서류 전형에서 3배수 선발 후에 면접을 실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에서 1단계 하향된 3합 5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사 전형인데요.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단국대학교의 경우 지역의사 진료권과 광역권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대전 지역 수험생이 지원 가능한 광역권의 경우에 3합 5등급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앞서 안내드렸던 단국대학교 면접형의 이제 전형과 유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에서 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뭐 건국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이 단국대학교 지역의사 전형도 역시 면접에서 많은 인원수를 좀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의 면접 5단계 5배수 이내에 들어서 2단계 면접 전형까지 간다면은 이 면접에 의한 영향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어촌 전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충남대학교라든지 여러 대학들과 유사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요소는 유사하게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도 역시 제가 몇 가지를 좀 찾아봐서 준비를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유시간에 본인이 했었던 탐구활동과 관련해서 그 탐구활동에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본다든지 본인이 탐구한 내용이 있다면은 그 탐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프로젝트에 기여한 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3년간의 생활기록부 그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 영역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사항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 충분히 만들어 보시고 준비하는 게 최대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시면은, 이제 교과 지역 메디 바이오 인재 전형의 경우에, 역시, 대전 지역 수험생들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에서 많은 지원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교과 지역 메디 바이오 인재의 경우, 1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합격자의 그 환산 등급을 보시면은, 1.15 등급부터 1.35 등급 정도까지의 합격 그룹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대전 지역에서는 전년도에 단 2명의 지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성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사례 모두 이제 합격하지는 않은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서 대전 충청 지역에는 7개 지역의 의대의 어떤 그 전년도 주요 입시 결과였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전 충청권 지역 의대의 경우에 주로 지역 인재 전형에서 이제 많은 지원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주로 이제 교과 전형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에 의한 본인의 환산 점수 확인 및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 정도를 좀 충분히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의사 전형 같은 경우도 일부 대학은 교과 100%나 서류 평가만으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지역 의사 전형의 경우에 특히 면접이 있는 이제 대학들이라면은 지역 의사 전형의 그 취지에 맞는 아마 질문들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의사 전형 면접이 있는 지역 의사 전형을 지원할 수험생들은 이 지역 의사 전형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 동기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스토리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신다면은 아마 면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 지역에 있는 치대부터 약대, 한의대, 수의대는 짧게 간단하게 그냥 요약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충남대학교부터 볼 텐데요. 충남대학교는 약학과와 수의학과 선발이 있는데 이 충남대학교 약학과의 경우 교과 일반, 교과 지역인재 일반, 지역인재 저소득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종합 서류형, 종합 농어촌, 종합 저소득 학생 전형을 선발하게 되는데 각 선발 인원 및 전형 방식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전형의 경우는 모두 교과 100%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종합 서류형의 경우 서류평가만, 그리고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 학생 전형의 경우에는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까지 가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일반 전형과 교과 지역인재 일반 전형의 경우 상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앞서 의예과와 유사하게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수학이 반드시 필수 반영이 되고요.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 2과목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중에 서류평가형 전형의 경우 상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인데요. 역시 교과 일반 전형, 교과 지역인재 일반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과 서류형을 둘 다 선발을 수의학과의 경우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농어촌 학생 및 저소득 학생 종합 전형까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충남대 의학과, 약학과 유사하게 교과 일반 전형, 교과 지역인재 일반 전형 역시 모두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합 6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접형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면접형과 서류평가형 전형의 경우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를 보시면은 충북대학교 약학과의 경우에 역시 교과 일반, 교과 지역인재, 종합 1, 종합 2,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 그리고 교과에서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전형들을 선발하고 있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 종합 전형의 경우 모두 서류평가 100%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서 의예과와 유사하게 면접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학과의 경우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는 삼합 일반 전형, 교과 일반과 교과 지역인재에서 삼합 7등급을 수학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고, 종합 2 전형도 삼합 7등급의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충북대학교 수의예과의 경우 교과 일반, 교과 지역인재, 종합 1, 종합 2,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는데 전형 방식은 앞에 충북대 약학과와 거의 유사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북대 수의예과의 경우 교과 전형에서 3합 8등급을 교과 전형, 일반 전형과 교과 지역인재, 그리고 종합 2전형에서 모두 3합 8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그 충남대학교 수의예과라든지 다른 수의예과 대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내신 성적은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다른 수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에 조금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은 이 충북대학교까지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 치의예과와 약학과인데요. 교과 앞에서 의예과 설명 시 안내드렸던 교과 지역메디 바이오인재, 그리고 DKU 면접, 그리고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데 농어촌 학생은 제가 건너뛰는 걸로 하고, 지역메디 바이오인재 교과 전형의 경우 의예과와 동일하게 교과 95%에 출결 5%를 활용해서 정량평가로 진행을 하고요. 면접형 전형의 경우 종합전형에서 1단계 서류 3배수 선발 후에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교과와 종합전형 구분 없이 치대의 경우 3합 5등급, 수학을 포함해서 3합 5등급, 그리고 약학과의 경우에 3합 6, 수학을 포함해서 3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과탐을 또 선택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의대를 볼 텐데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앞서 안내했던 7개 대학 내에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 대전 충청권 지역에서는 대전대학교와 세명대학교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좀 그 대전대학교, 세명대학교 한의예과에 먼저 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 변경사항을 잠깐 볼 텐데,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뒤에서 학교별 그 모집 전형 특성, 전형 주요 요약 내용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대전대학교 다른 이제 그 주요 변경사항을 보시면은 대전대학교의 경우 종합전형인 해와인재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조금 단순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년도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던 것을 올해는 학업 역량, 진로, 공동체 역량 세 가지 영역으로 조금 더 단순화하여 평가가 진행된다고 하고, 이 면접과 서류평가의 반영 비율도 해와인재 전형에서 변화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서류 70%, 2단계 면접이 30%가 반영되는 방식에서 올해는 서류평가 60%, 면접 40%로 이제 비율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접이 공식적으로 10%가 증가한다고 이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대학에서 대학 입학처 입장에서 이제 면접에서 조금 더 변별력을 두고 대전대 한의예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조금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한의예과 진학을 좀 관심 있는 수험생분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 커트라인 근처에 좀 있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좀 뒤집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은 한 번쯤 지원을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전대 지역인재 1, 2 전형의 경우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식이 변경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진로선택 과목을 한의예과에서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올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군의 진로선택 과목 범위 내에서 상위 3과목의 가산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의예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그룹 특성을 생각한다면은 대부분은 아마 진로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을 가져온다면은 대부분 다 A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상을 좀 조심스레 해보고요. 그럼 대전대학교와 세명대학교 이제 한의예과의 전형별 그 모집 인원 및 전형 요소 특징인데요. 대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중점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이 먼저
있는데, 이 교과 중점 전형은 흔히 말하는 정량평가 100%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결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다른 대학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한의대, 의대 이 정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사실 출결에서 미인정 결석이 그렇게 많은 사례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출결보다는 교과 90% 교과 정량평가 영역에서 지금 그 나오는 환산 점수가 순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교과 학생부 정량평가를 통해서 8배수를 선발한 후에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전대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도 면접 인원수가 대상자가 선발 인원의 8배수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면접 배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면접의 좀 중요도가 좀 나름 40%나 반영되는 만큼 면접의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농어촌 전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면접 농어촌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 대비 좀 변화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합 5등급을 요구하고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4등급 이내를 맞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수학 포함해서 3합 5등급 및 한국사 5등급 이내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값을 반영하고요. 이 대전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지역인재 1과 교과 지역인재 2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인 해와인재 전형이 있는데,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그리고 대전대 교과 지역인재 1, 2 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학생부 정량평가를 실시를 하고, 종합 전형의 경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까지 실시하는 전형인데, 이 면접 대상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학 포함해서 올해의 경우 3합 6등급을 맞추면 되겠고요. 역시 이 세 개 전형 역시도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달랐는데, 전년도에는 3합 6등급 수학 포함 3합 6이 아닌 그냥 3합 6등급을 요구했고, 국어, 수학, 영어 각 4등급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명대학교 한의예과인데요. 먼저 신설 전형이 있습니다. 인문계고 교과 전형이 올해 신설된 전형으로 3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리고 교과 지역인재 일반 전형 16명, 그리고 교과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해당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전형 수험생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요. 이 교과 전형 세 전형 모두 교과 100%로 운영이 됩니다. 수학 포함 3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학 포함 3합 6등급에 각 영역별 3등급 이내였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명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 한의예과에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만 총 20과목을 반영하는데, 국영수 15과목, 사회과학군에서 5개 과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전형의 경우 SMU 의료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 없이 서류 100%만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5등급 합산값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면 되고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전형도 전년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합산 6등급 이내에 영역별 3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전형에서 이 방식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대전대학교 한의예과가 면접 전형이 유형이 조금 전형마다 조금씩 다른데,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 소양 문제 ABC 중에 이제 한 문항을 선택을 해서 15분간 재시문 확인 및 답변 준비를 거치고, 평가위원 2명과 수험생 지원자 3명이 다 면접을 15분 내외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문항으로 지원 동기 및 진로 학업 계획, 그리고 선택 문항에서 기본 소양 문항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인 해와인재 전형에서는 생기부 기반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아까 의예과에서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에 대한 다양한 질문 사례, 실제 기출문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고, 우리 대전 지역에서 항상 매년 제공하고 있는 그 면접 사례집을 통해서 면접 사례집을 보시면은 의학학 계열의 많은 생활기록 기반 면접 질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집들을 통해서 충분히 면접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면접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 생활기록부에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도카인에 대한 토론활동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다든지, 육군자탕에 대한 탐구활동이 있었던 수험생의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는 그런 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 충남대 약학과부터 해서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학과들에 대한 전년도 대전 지역 지원 사례를 볼 텐데, 이 충남대학교의 경우에 역시 약학과의 경우에도 역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주로 많은 지원 사례를 볼 수 있고, 28명 모집에 전년도 대전 지원자 13명이 있었는데, 뭐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합격자의 환산 등급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뭐 1.42 등급까지 작년에 대전에서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충남대학교에서 공개한 70% 커트라인 등록자의 커트라인인 1.40 등급과 거의 유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작년도에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수의학과의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가장 이제 많은 지원자인 7명이 지원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합격자의 합격한 최저 성적이 1.39 등급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내신 성적이 낮게 내려가진 않고요. 이 정도 한 1.4 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수험생들이 합격자 그룹을 형성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대학교 약학과와 단국대학교를 볼 텐데, 주요 전형만 보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역시 이제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약대에서 이제 좀 많은 지원 사례가 11명의 지원 사례가 있었고, 충북대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서도 수의학과에서 6명의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제 각각 합격자, 역시 교과 100%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환산 등급 구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북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 약학과의 경우에 최저 합격 사례가 1.25 등급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었고, 수의학과도 그와 유사한 1.27 등급 정도의 환산 등급을 가진 수험생 사례가 최저 합격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단국대학교 치대와 약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지역 메디바이오 인재 전형만 볼 텐데, 역시 이제 지원자 수가 치대의 경우에도 많은 지원자가 있었고, 약대의 경우에도 한 40명 정도의 지원 사례가 있었는데요. 역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환산 등급만 그냥 합격자들의 환산 등급 구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단국대학교 환산 등급 기준으로 한 1.3등급 내외의 그 정도의 합격자들까지 환산 등급을 가진 수험생들이 대전 지역에서는 마지막 합격 사례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학 대입정보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최종 등록자 커트라인 70% 커트라인을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수치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한의학과 대전대학교와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중에서 지역인재 교과 전형 위주로만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역시 한의학과의 경우에도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주로 지원 사례가 많았고요. 대전대학교 지역인재 원 전형의 경우에 전년도에 36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합격 사례는 해당 대학의 환산 등급 방식으로 해서 1.36 등급까지 이제 합격자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이제 성적 분포도를 보시면은 한 1.15 등급부터 1.20 등급까지의 환산 등급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고, 합격자 그룹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각각의 두 대학 및 모집 단위의 합격자 최저 등급 라인의 등급대가 대입 정보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커트라인과도 거의 70% 커트라인과도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의학과 및 의학학 계열 전년도 대전 지역의 이제 입시 지원 사례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입시 주요 사항과 전년도 입시 결과들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대전에 있는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이 올해 이제 의대, 약대 등 지역 의학학 계열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의사 선발이라는 이제 그런 새로운 전형이 신설되는 해인 만큼 이제 해당 전형을 어떻게 그 카드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해일 것 같고요. 이제 3학년 1학기에 내신 성적이 산출되고 나면은 정확한 자신의 이제 교과 전형 경우 환산 점수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대전 충청권 2027학년도 지역 의학학 계열 수시 모집 대비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